안녕하십니까. 하노이 닥터 황기선 원장입니다. 2019년도 구정 아침이네요, 오늘. 구정 아침 2월 5일 날 9시 반경입니다. 지금 제가는 이번 구정에 한국에 안 가고요. 어디 안 가고, 근처에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쉽니다. 한 일주일 정도 쉬어요. 이렇게 쉬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뭔가 이거 기분 이상하네요. 맨날 바쁘다가 쉬니까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동네가. 보통 베트남인들은 아침 한 6시만 되도록 다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젯밤에 파티했거든요, 다 다들. 제가 말씀드렸죠? 베트남인들은 크든 작든 이렇게 파티를 좋아한다고요. 만나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어제 밤늦게까지 폭죽 터트리고 막 애들 동네 뛰고 난리치더니 집에서도 다 뭐 친척들 찾아오고 피곤해서 다 늦잠 자는 거예요. 베트남이 1979년도에 중국과의 국경 분쟁을 일으킨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중국의 등소평 시대입니다. 그때 이제 그 뉴스를 구정 때 맞추어서 또 베트남 뉴스 기관지에서 또 냈네요. 에, 랑선이라고요. 이따가 지도 보여드릴게요. 랑선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1979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람인 일본인이에요. 일본인인데 이분은 내용을 보니까 중간에 바로 죽었습니다. 이날인가 아마 죽었을 거예요. 다음 날 정도에 중국군 총에 맞아서. 이 사람은 여기 이제 군인이고요. 군인 장교고 이 사람 뭐 기장가 그래요. 네. 뭐 자세히 안 봤습니다. 옛날 사진인데 뭐 뒤에 눈밭 보이죠? 여기 보면은 캄보디아하고요. 베트남 간에도 요새는요. 뭐 요새는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이 사이 좋죠. 사이 좋고 또 행사도 자주 하고 관계 나빠질까 봐 네, 이렇게 잘 지냅니다만은 1975년도에서 77년도만 하더라도 이때만 하더라도 격하게 아주 심하게 두 나라가 전쟁을 벌였을 때이고 그때죠. 이때 갖고서는 베트남이 그 베트남 군이 정규군 주력군이 캄보디아를 쳐들어가서 크메르 루즈군 그죠 아시죠? 크메르 루즈군을 물리치고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친베트남 정부를 세워버립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 이 침공한 캄보디아는 중국하고 동맹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중국이 뿔나는 거예요, 그죠? 뿔나갖고서는 중공군이 쳐들어옵니다. 저 북쪽으로 해갖고 베트남은 국경을 중국하고 북쪽으로 맞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쳐들어옵니다. 60만 대군으로 쳐도 60만 대군으로 그죠? 60만 대군으로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1979년도에 이 사람이 간 거는 이제 마치 세븐이니까 3월 7일이네요. 저는 이제 중공군이 뺐다, 군사력을 뺐다 이렇게 이제 해서 안심하고 이제 기자를 보낸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고서는 이제 랑선이라는 국경 도시로 보냈습니다. 캐터니 웬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담을. 전쟁이 끝나긴커녕 가자마자 여기 그 이사오 다카노라는 일본인 총에 맞아 죽고, 그죠? 자기 그 운전해 갔던 운전기사는 엉덩이에 총 맞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통신사정이 별로 안 좋았어는 중공군이 이제 퇴각했다고 하지만은 했다는 소식을 듣고 갔더니 퇴각은커녕 아직도 전쟁 중이었다는 거죠. 재수없객에서 자기도 죽을 뻔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이제 거기 랑선에 도착해서 있다 보니까 갑자기 어디서 총이 날라와서는 다 끊어는 직사하고 다 도망가고 운전기사도 엉덩이 총 맞고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해서 하노이로 돌아오면서 이러한 소식을 전송을 해서 자기가 뭐 그 중요한 그 언론상도 타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여기 베트남 뉴스 편집장까지 하게 되죠.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기자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왔더니 그 뭐 온 가족이 다 그게 언제입니까? 1979년도죠. 네, 8일날. 네. 아까 7일날 8일날이니까 7일날 랑선에 갔다가 8일날 돌아오니까 하루 만에 1박 2일 만에 그냥 혼비백산해 갖고서는 하노이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온 가족이 난리가 났겠죠. 뭐 엄마, 노모, 와이프, 딸들이 다 같이 뭐 울음바다가 되고 아빠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왔다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전쟁은 오랫동안 가서 결국적으로는 언제까지 갔냐? 1975년도에 시작한 국경 분쟁, 1979년도, 1988년도가 되어서야, 그죠? 결국 베트남과 중국 간에 이 국교가 정상화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전쟁이 지속된 거니까 이게 1988년이면요. 언제입니까? 지금 한 40년 전까지야, 그죠? 약 40년 전까지 실제적으로 여기는 전쟁이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사람들 만나보면은 50대, 60대, 70대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이 사람들 많이 드는 얘기가 우리는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또는 뭐 우리 뭐 부모 세대가 전쟁 겪었기 때문에 또 자기네들 직접 전쟁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전쟁을 심하게 겪었기 때문에 베트남인들의 어떤 그 남아있는 그 전쟁 1세대들이 아직도 과방성하게 활동하고 있죠. 베트남은 한 50대만 되더라도 그 사람들은 한 10대 때도 아직 전쟁 겪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생활하는 그 어떤 모습이 전쟁 1세대로서의 모습을 남아 있는 것이죠. 한국의 경우에는 6.25 전쟁을 겪었던 1세대가 이제 많이 이제는 돌아가셨거나 그죠? 너무나 노쇠해서 사회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은 아직도 전쟁 1세대가 사회 주축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베트남의 그 이 문화가 아직 그 전쟁 문화의 어떤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베트남인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1세대들은 굉장히 검약을 합니다. 검약 생활. 아주 아끼고 근검, 성실, 절약 이런 정신이 남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 때는 먹을 것도 없고 딱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맛이 뭐 그런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이 아는 그런 어려움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 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제가 또 바로 이어서 또 요 참고할 자료에 대한 설명을 좀 또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중국과 베트남 전쟁이 과연 무슨 중요성이 있느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베트남에 많이 진출하시고요 한국인들이 또 저도 베트남에 살고 있는 입장을 보면은 베트남에 대한 그 이해를 하려면은 이 전쟁 최근에 일어난 이 전쟁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을 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뭐 이렇게 심심한 분들 들으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여기 지도 보세요. 지도 보시면은
재밌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세 군데로 그죠? 하나, 둘, 세 군데로 그 베트남과 중국 국경 지대로 중공군이 그 등소평 당시 그 6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맨 왼쪽에 있는 라오카이 지역에서는요, 저도 1년 산 적이 있어요. 여기 베트남 처음 왔을 때 직접. 그 당시에는 제가 이런 뭐 유튜브 이런 거 안 했을 때이기 때문에 자료를 별로 이렇게 비디오 같은 촬영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 안 찍어놨는데 사진만 몇 장 있는데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 지역을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까오방도 유명한 산악지대고 라오카이의 사파가 있죠. 사파 다 유명한 산악 지역입니다. 또 랑선 최근 많이 발달했죠. 이 지역은 제가 잘 모르는 지역이고 랑선이라면 록빙이라기보다 랑선이라고 해요. 랑선 이 세 가지 지역을 쳐들어왔는데 재밌는 거는 이 라오스도 왼쪽에 바로 라오스 있죠. 라오스 베트남 라오스가 이렇게 또 베트남과 라오스는 국경을 이렇게 길게 또 북쪽부터 남쪽까지 마주대고 있는 나라죠. 이것도 매우 중요한 점이죠. 여기 BNT에는 저도 뭐 자주 갑니다만은 여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라오스에 대해서 언제 한번 또 비디오 올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제가 잘 한번 갈 때 다시 한번 그때 갈 때는 또 이거 안 찍었어요. 제가 또 최근에 갔었을 때요. 어,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재밌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무승부였다. 왜냐? 양쪽이 모두 승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무승부다 이런 얘기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베트남이 승리한 거예요. 그걸 알고 있고 날짜는 전쟁 날짜는 뭐 1979년도 2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3월 16일에 끝났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그 베트남 기자의 그 회고록을 볼 때는 자기가 1979년도 3월 7일 날에 전쟁이 끝났다고 듣고서는 그죠? 파노이에서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랑선 지역 아까 왔던 그 거기 이쪽 지역이죠. 랑선 지역에다가 그 가서 그 뭐 취재나 할까 하고선 안심하고 일본인까지 덜렁덜렁 그죠? 아까 다카노라는 일본인 있었죠 사진에 덜렁덜렁 갔더니 웬걸 전쟁이 아직도 전쟁 중이었죠. 그죠? 정보를 잘못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시면은 이 산악지역 하노이가 여기잖아. 하노이가 여기인데 지금도 하노이에서 여기 라오카이까지 가려면은요 고속도로가 350km가 있어요. 350km 고속도로가 직선으로 뚫려 있는데도 5시간 걸리거든요. 지금도. 근데 이 지역 이 당시에는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은요 그죠? 네. 가려면은 여기다냐 가려면은 열 몇 시간 갔다 오고 열 몇 시간. 그러니까는 이 정보가 안 좋기 때문에 이 통신이 안 좋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거기 갔더니 이제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전쟁 중이었는데 전쟁 끝났는 줄 알고 갔다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1979년도 3월 16일에 끝난 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아까도 나왔지만은 실제 전쟁은 1988년도까지 국경 분쟁은 지속되었죠. 그죠? 써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1999년도까지 1988년이라고 또는 1990년 이렇게 돼 있죠. 국경 충돌이 지속되었고 뭐 지금도 남중국해 네, 중국에서는 남중국해라고 그러고 베트남에서는 동해라고 그러고 그죠? 부르고 있는 그 이 지역 어디냐? 바로 여기 이쪽에 똥김만 지역에 이쪽에 그죠? 남중국해 이 지역에서의 분쟁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더 심해졌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보니까 교정국 보니까요. 중화인민공화국하고 반대편 쪽에 베트남 전쟁했죠? 그때 소련, 쿠바, 몽골이 베트남 편이었어요. 다. 특히 소련이 베트남을 지원했고 이 당시에는 소련하고 중국하고 이제 적대국 비슷하게 지내니까 최근엔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죠? 네. 여기 보면은 맨 밑에 보면은 중국 측의 자국 피해가 2만 3천 명 정도 사상했다고 돼 있고 더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인의 자국 피해는 민간인이 1만 명 사망했다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민병대가 싸웠어요 주로. 베트남 군 베트콩들 주력 부대보다는 민병대가 굉장히 그 많이 싸워서 물리쳤기 때문에 나중에 민간인 사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베트남은 민병대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 이 뭐 제가 이런 농담들을 우리 한국인들도 가끔 많이 하는데 여기 이렇게 하노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아저씨들 난닝구 하나 입고 다니는 이렇게 삐쩍 마른 아저씨들 스레빠 끌고 다니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이 아저씨들 또 아줌마들 그죠? 그냥 이렇게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아줌마들이 그 만만히 보면 안 된다고 우리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민병대거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총만 들면은 이 중국군과 맞짱을 떠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민병대라는 것입니다. 네. 거기 그런데 또 이 베트남인의 그 아주 그 전사적인 기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그 1975년도에 베트남이 공산화되었잖아요. 그죠? 예, 베트콩이 승리했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 나라들인 캄보디아나 라오스도 공산화되었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좀 배반감을 느낀 점이 베트남 공산당이 전쟁 중에는 중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막상 전쟁이 끝나니까 말이에요. 승리하게 되고 베트남을 정복하게 되니까 거꾸로 베트남이 그 화교를 탄압했거든요. 화교 역사는 굉장히 길죠. 화교는 서기 1500년 이전부터도 베트남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최근까지. 특히 남쪽에 사이공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그랬는데 이 베트콩들이 다 점령한 다음부터 화교들을 싹 탄압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도 한번 보실까요? 지도에 보이면은 여기에 이제 하이퐁 있잖아요. 하이퐁. 하노이 바로 옆에 하이퐁 있거든요. 뭐 사이공뿐만 아니라 이 하이퐁이 사실은 저기 유명한 항구 도시인데 지금도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고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인천 같은 데입니다. 인천. 하노이가 서울이라면은 하이퐁이 인천이에요. 사실 이 하이퐁도 이게 화교의 도시였거든요. 화교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다 내쫓겼죠? 다 나갔습니다. 다 쫓겨났습니다. 다 뺏기고. 이렇게 되니까는 중국이 그 뭐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중국의 그 보호를 받고 있는 일종의 중국이 큰형 그러면은 밑에 동생이 캄보디아가 대신 형님 중국 대신 베트남하고 한번 맞짱 뜨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사이가 나빠지고 전쟁이 발발했어요. 근데 웬걸? 네, 웬걸? 어, 베트남이 이겼어요. 그래서는 그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쳐들어갔죠. 그 왜 쳐들어갔느냐? 뭐 눈에 가시 없긴 했으나 명분이 없다가 마침 그 이 캄보디아 내 이 베트남 주민들을 많이 괴롭혔다 이거예요. 그 여기는 인도 차이나는 다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인도 차이나는 뭐 다 이렇게 그 이 전체가 사실은 뭐 국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베트남, 여기는 라오스, 캄보디아 되는 거지. 사실은 다 이게 다 인종이 뒤섞여 있거든요. 나라도 이렇게 국경선도 사실은 최근에나 이렇게 된 거지, 최근에는 확정된 거지 이렇게 뭐 명확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캄보디아 내에도 베트남계가 많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폴포트 정권에서 이 그 학대하는 김에 자기네 자국민도 학대하는 김에 베트남인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학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빌미로 해서 쳐들어갔죠. 네,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서 그 이 폴포트 정권을 붕괴시켜 버리고요. 네, 친베트남 정부를 세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중국에서는 내 동생인 내 보호를 받고 있는 캄보디아가 베트남하고 전쟁에서 잘 싸워주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확 져버리고선 오히려 내 동생 나라 캄보디아에 베트남이 쳐들어가서 친 베트남 정부를 세워버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뚝따구나지. 그래서 등소평, 덩샤오핑이라고 하나요? 등소평이 바로 그 아까 그 제가 지도 보여드린 그 북쪽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1979년도 2월 17일 날입니다.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윈난성에 집결해 갖고 쳐들어왔습니다. 윈난성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윈난성은과 라오카이 성간에 윈난은 중국성이죠. 라오카이 성은 베트남이죠. 그 윈난과 중국은 라오카이는 하나의 경제 구역입니다. 자유무역지대입니다. 하나의 경제 공동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가 베트남과 그 중국을 연결하는 3대 관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 당시만 하더라도 거기는 그런 의미의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3대 관문이 아니라 중국이 베트남을 쳐들어올 수 있는 중요한 관문이었던 것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그때로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그 재밌는 게 뭐냐면 60만 대군이 쳐들어왔다고 하는데 아까 보니까 사상자는 뭐 중국 사상명은 2만 3천 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이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쳐들어온 60만 명 중에 아마 훨씬 더 많이 죽었을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하여간에 근데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더니 웬걸 만만하게 본 거죠. 베트남군을. 왜냐하면은 그 베트남 주력군은 다 그 캄보디아에 가 있었는데 캄보디아 저기 점령하느라고 만만하게 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쳐들어온 중공군은 저기 정규군이 왔거든. 정규군이. 근데 웬걸 왔더니 여기 그 베트남 아줌마들 그 난닝구 입고 다니고 스트레파 치치 끌고 다니는 이 아줌마 아저씨들이 민병대가 엄청 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이 예비군들이거든요. 이 예비군들은 이미 수십 년간의 실전 경험이 있었고 또 거기 북쪽 뭐 까오방, 랑선, 라오까지 가보면 산악 지역인데 복잡합니다. 중국 군들은 거기 지형을 잘 모르고 그리고 중국 정규군이 좀 허약해져 있었거든요. 인해 전술로 대처하고서는 내려왔는데 이제 인해 전술이 이제 잘 안 먹힌 거죠. 그래서 중국군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어떤 책에는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책에는 중국군이 전멸했다라고까지 써 있습니다. 60만 대군 거의 전멸해서 쫓겨났다라는 그런 그 책까지도 있을 정도입니다. 뭐 창피하니까 공식적으로는 2만 3천 명 죽은 건 그냥 더러워서 치사하고 더러워서 돌아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다 죽었다 이거죠 거의. 네. 하여간에 이렇게 돼서 계속 그 중국군이 철수했으나 계속 깰지락 그죠? 조그맣게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1980년도 내내 그 국경선 확정을 두고 이제 획정을 두고 전투를 벌였죠. 그래서 1999년도 이르서야 드디어 이제 양국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누가 피해봤느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것인데 그 새우등이 누구였냐? 화교들이요. 그래서 여기 그 베트남의 상권을 지배하던 화교들이 1980년도 내내 베트남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화교가 그래서 이 덕분에 발붙이지 못한 나라가 중에 굉장히 유일한 나라가 이제 한국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베트남이요. 베트남이 화교가 거의 뭐 없다. 근데 또 자신이 있어요. 자 여기 또 공식적으로 이런데
이 당시에 보트피플로 아마 또 많이 미국으로도 많이 갔죠. 미국으로 많이 갔죠. 여기 제가 친하게 지내는 베트남 친구들 중에는 그 미국에서 온 그 베트남인들이 많은데 미국, 캐나다 다 이때 탈출한 화교들입니다. 화교 베트남인들 지금 다 성공해서 미국으로 한 게 또 이 사람들에게는 또 복이요 축복이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로 거기 가서 근면 성실해 갖고 머리 좋으니까 베트남인들 또 다 성공해서 지금 또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 많습니다. 제 친구들도 많고 제 환자들도 많고 예 그런데요. 하여간 이렇게 탈출한 화교들도 있고 또 그 당시에 베트남 속으로는 중국인들인데 또 이 그 겉으로는 이게 베트남인들을 섞여서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여기 이제 환자들도 많이 보고 친구들 사귀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있는 줄 알았는데 상당히 잘 살아요.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중국인들인 거예요. 겉으로는 베트남인인데 집에 가보고 이제 친하게 지내 보니까 사실 중국 혈통인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 다 이제 중국인의 어떤 문화 그 습관을 그대로 자기 집안에서 유지하고 있는 중국인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바로 그런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중국인들인데 겉으로는 베트남인 같이 지내느냐? 그것은 바로 이때 이 전쟁 때문에 이 당시 전쟁 때문에 해외로 탈출하지 못했거나 또 굳이 탈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베트남 주류 사회에 섞여 들어가는 것이죠. 하여간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재밌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근데 최근에서는 그 중국과 베트남이 그 더욱더 그 겉으로는 가까워지는 그 관계에 들어가 있죠. 네, 그런 얘기는 또 나중에 또 필요할 때 기회가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굉장히 긴 말씀 드렸네요. 재밌으셨으면은 뭐 너무 길었습니다만은 그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